이것만 들으면 왜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지 말입니다.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롱 와일드이지 말입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솔직히 송중기가 해도 정말 거북하거든요. 사실 이지 말입니다 2는 이제 군대에서 네. 척결할 말투로 이제 지정한 말투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 그래서 군대에서 척결할 게 한두 가지인가요? 아니 군대에서 최근에 이지 말입니다. 뭐뭐 하시지 말입니다. 이런 게 이상하다고 해서 네. 일과 시간 이후에는 굳이 단아까 말고 요를 써라라고.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 드라마는 굉장히 군인 드라마, 군인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군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네. 작가의 무의식이 네. 계속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그 강박적인 말투에 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군대에서는 하여튼 네. 일과 시간 이후에 요를 써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네. 갑자기 드라마 때문에 단아까가 유행하게 돼서 굉장히 그 국방부에서는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네. 저희가 말입니다 때문에 네. 갑자기 또 훅 들어갔는데 자기소개를 좀 네. 하시죠. 네, 저는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이지 말입니다는 그만하고 네, 기자입니다. 예. 네, TV 평론가 김선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이승환입니다. 네. 자, 이 잠깐 얘기했지만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우리 잠깐 AS 토크를 좀 나눠보죠. 예, 저희가 보통은 녹음을 금요일날 하는데 오늘 그 어쩌다 보니까 월요일날 하게 돼서 네. 다행히도 시그널이 끝난 다음에 엔딩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좀 떠들 시간이 생겼어요. 그렇죠. 진짜요? 나 엔딩 아직 못 봐서 못 이거 보셨어요? 스포일러인데. 정말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귀 막고 있을까요? 네. 아니 이미 열린 결말로 끝나서 아니야, 나 일부러 안 보려고 네. 기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읽었어.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았어. 리플란에 김선현 평론가님께 엔딩이 어떻게 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팩트 말고 네. 엔딩을 어떻게 받는가만 좀 네. 얘기해 볼까요, 저희들이? 아 저는 그 엔딩 전에 15회인가요? 네네. 그걸 보면서 뭐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듯한 진짜 답답함을 느꼈는데 네. 그래서 정말 헛발질을 하고 뭐 네.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을 계속 주인공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갖고 답답했는데 네. 16회에서 뭔가 그걸 속 시원히 풀어줄 줄 알았더니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좀. 아, 엔딩이요? 네, 좀 열린 결말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이게 김은희 작가가 우리는 시즌2 제작을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니었는가. 근데 네. 늘 그랬어요, 김우희 작가는. 아 그런가요? 다른 드라마들도 다 그런 식인가요? 모든 결말이 약간 네. 여운을 굉장히 남기고 끝났기 때문에 쌓일 때부터 늘 시즌2에 대한 열망은 늘 있었어요. 근데 시즌 2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거의 다 죽거나 할 수 없는 결말이거나 그랬었는데 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거는 뭐 최소한 이제 떡밥은 수습을 대충 하고 네. 여운을 남기는 아니요. 거잖아요. 수습 안 됐던 것도 상당히 있어요. 네,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떡밥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거의 거의 한 5개는 동시에 뿌려놓고 예. 그냥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JJ 에이브람스 수준으로 떡밥을 뿌려놓고 그 정도면 되게 성공한 거네요. 이거는 진짜 예. 시즌 2 안 하고 이대로 그냥 끝내면 굉장히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 배우들이 바뀌어서라도 시즌 2를 할지도 몰라요. TVN이라면 이게 공중파, 지상파라면 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엔딩이 점점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이건 시즌 2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르물 같은 게 시즌제로 하기에 정말 좋은 적합한 근데 장르 뭐 이 아닙니까? 엔딩 자체를 두고 뭐 네. 응팔이나 뭐 이정 치인트처럼 그 정도로 아, 논란이 그렇진 있었던 건 않고요. 아니죠. 예. 이런 엔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엔딩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네. 뭐 비판은 많지 않은데 다만 이게 시즌 2로 어떻게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대부분인 거죠. 저는 김은희 작가 드라마의 엔딩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뒷심을 잘 유지하면서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간에 아직까지 못 보셨다니까 네. 좀 뭐 아쉽게도 시그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금 인싸족 분들은 대부분 보셔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하시죠 그럼. 잠깐 나가 있어요. 우리 귀 막고 있을 때가 둘이 떠들면 안 하라니까. 되나 이걸 진짜. 하세요. 네. 예. 그 시그널이 끝나고 후속으로 네. 이제 그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또 지금 네,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이성민 배우가 네. 주연으로. 또 그리고 이제 부활의 콤비가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와가지고 갑자기 작가님 전화 김지우 작가님이요? 그 PD님하고 또 콤비가 만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박콤비가 만났는데요. 김밥 콤비. 네. 육룡의 김박이 아니고요. 예, 그 마왕 부활 그 상어 3부작 복수 3부작의 김박콤비가 이제 TVN으로 네. 옮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응팔 시그널에 이어서 3연타로 네. 히트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이게 시놉시스를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네. 낯익은 드라마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리멤버 할 때 잠깐 네네. 이 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뭐 펀치랑 약간 비슷한 그런 신업도 갖고 있고요. 뭐 작가도 알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얘기가 계속 네. 나왔으니까. 하여튼 뭐 기억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네. 이 잉여사랑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제가 좀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연예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저희 엔지니어를 봐주고 있는 유지영 PD가 드디어 오랜 황야의 구직자 생활을 마감을 하고 네. 예, 드디어 직장을 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정규직인가요? 야, 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아, 진짜 예. 축하드립니다. 그 연예부 기자로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이제 연예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네. 아 이런 얘기 하면 거기서 혼날 것 아니, 같은데. 오히려 연예계에 대한 지식이- 지식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뽑았을 텐데.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요? 면접 볼 때도 많지 그 않아서 사실을- 좋을 수도 있어요. 백지 상태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하고 계속 프로그램 할 수 있을지는 네. 좀 일정을 맞춰봐야겠지만 네.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지금 되게 그 막 있는 관심사 없는 관심사를 쥐어짜서 한 주간의 연예계 동향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UPD하고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가능하겠죠. 네. 한 주간의 연예계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아무 언어는 매체 유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유지영 PD가 기자가 되면서 특종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잉여사롱 와일드 엔지니어를 계속 한다.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얘기를 갖다가 방송이 아직 업로드 되기 전에 기사로 쓰면 됩니다. 이거 엄청난 특종이에요. 네. 단독을 뭐 한 일주일에 한 열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저희가 네. 말한 것 중에 뭐 특종거리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오늘 좀 많이 좀 던지죠. 많이 특종거리를. 이 중에 하나 뭐가 걸리겠지. 막 이런 거. 이승환 태양의 후예 쓰레기 같은 드라마다. 막 이렇게 갖고 내가 그런 의미는 안 썼어요, 내가. 아무튼 네. 그 저희 잉여사롱 와일드에서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 그 헬조선을 상징하고 있던 그 유재영 PD의 취업을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네. 취업을 하더라도 잉여사롱 와일드랑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잔뜩 축하해놓고 다음 주에 갑자기 새로운 PD를 소개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마이스타 고위급에 압력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한겨레 미치게 되시나요? 고위급에나 먼저 좀 압력을 넣어봐요. 우리 언제 돌아가 우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네. 자 오늘 본론 네. 태양의 후예. 네. 아 정말 뜨거워요. 이게 태양 제목에 태양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의도했을 태양만큼 거예요. 뜨거워 아마. 진짜 예. 지금. 네. 예, 제가 목요일 날 글 쓰시는 황진미 선생과 함께 네. 이 드라마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몇 안 되는 글쟁이 중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제가 참 올해로 글쓰기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먹은 욕을 다 먹은 것 같고요. 아, 조용필 때보다 더. 아, 예, 그런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예, 화력이, 아, 서태지 때보다 더. 아, 그럼요. 아, 정말 대단하군요, 이 드라마에 대한. 요즘 뭐 경호원을 대동해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럴 돈이 없어요. 아, 지금 네.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좀 주장, 은근히 지금 이거 자기 네. 깔때기 꼽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아니, 경호원 얘기 내가 안 꺼냈어요. 왜 그러세요? 그만큼 참 엄청난 지금 태양의 후예가 네.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정도로 대단한 하필이면 황진배 바람이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연타로 같은 주제를 쓰는 바람에 그러게요. 더더욱 시너지 효과로. 네. 아니 내가 그 주제로 쓴다고 해놓고 원고를 거의 다 썼는데 네. 이게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슷한 내용으로.
그래서 네. 이게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피했을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네. 담당자가 틀리다 보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 한겨레에 저는 한겨레 20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네. 저랑 그 TV면을 격주로 번갈아 쓰는 이명석 평론가님이 네. 2주 전에 프로듀스 101을 쓰셨는데 제가 2주 뒤에도 프로듀스 101을 네. 쓰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질 않은 아무도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게을렀던 거죠. 이명석 평론가의 글을 안 봤으니까. 정의 구독자이면서도. 자, 자신만의 시각으로 쓰면 되죠. 네. 네. 어찌됐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태양의 네, 후예 뭐 굉장히 띄웠습니다. 핫해요. 진짜. 네. 지금 지금 뭐 거의 제2의 별그대 신드롬을 그렇죠. 뭐 연상시킬 정도로 아니 지금 KBS 수목 드라마인데 네. 지금 시청률이 거의 30%에 육박해서 네, 3회 만에 네. 20%를 훌쩍 뛰어넘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주중 드라마가 예. 20%를 그 3회 만에 넘은 게. 그렇죠. 추노 때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속도가 조금 더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추노를 좀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 KBS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KBS 드라마가 요 근래 그렇게까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가 늘 SBS 하고 일하던 김은숙 작가님 모셔와서 네.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약간 한국방송공사에서 아이고 작가님 하면서 좀 엎드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화제가 됐었죠. 이미 그 별그대 이후에도 그 상속자들로 그 한류를 더 뜨겁게 점화시킨 작가이기 때문에 그 또 중국과 첫 그 동시 방영되는 첫 네.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 뭐 규칙가 주목되고 있었고요. 또 우리의 송중기, 준기가 꽃중기, 우리의 네, 우리의 꽃중기가 또 군에서 복귀하고 네. 첫 컴백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을 해서 더더욱 뭐 기대가 높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장르가 되는 네, 그런 그렇죠. 배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최근에 뭐 강동원, 네. 그 다음에 유승호, 그다음에 송중기까지. 네. 네, 이름만 되면 뭐 모든 개연성 다 필요 없다. 그냥 얼굴이 송중기가 개연성이다. 얼굴이 그렇죠. 장르다. 뭐 얼굴이 이런 장르. 건데. 네. 사실 또 송중기의 복귀작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송혜교 씨의 복귀작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송혜교 씨는 그래도 꾸준히 국내 드라마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늘 드라마가 또 기존 드라마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노경 작가랑 그 연속으로 작품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송혜교 씨라는 믿음이 더해졌는데 이제 송중기는 그만큼 오래 이승현 평론가가 얼마나 그 여성 팬들의 송중기를 기다렸는지 잘 아직 체감을 못 하시나 본데요. 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송중기 씨가 또 군부대 군 생활을 어디 교관으로 했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들었는데. 전 군 생활은 관심이 없어서. 네, 어디 교관으로 하고 교관이 아닌가요? 우리가 확실한 것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네. 군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송중기 씨가 군복 입은 모습이 네.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여서 거기에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정말 제대했는데 왜 어울리지 않지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매력이군요. 군인하고 어울렸으면 이 드라마는 정말 못 빠질 드라마예요. 배달의 기준 내지는 송중기 그렇죠. 국방 홍보 영화가 될 그렇죠. 뻔도한. 그 모든 거를 군인 다음에 정 반대편에 존재하는 송중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드라마가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들이 작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 배우나 골라서 지금 송중기 씨 자리에 넣어놓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면은 군복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입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진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네. 제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좀 그 주연급을 빵 뜨려나. 네, 저희가 연평해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뭐랄까 지금 2연속으로 군인 역할을 맡으면서 어쩐지 그 말뚝을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진구 씨 팬의 입장에서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연이 그러니까 물론 진구 씨도 주연이지만 네. 송중기 시절에 진구 씨를 넣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과연 그 대사를 진구 씨가 뱉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시너지가 나왔을까?
근데 저는 송중기가 극 중에서 그런 대사를 되게 반복을 하잖아요. 어떤 대사? 저는 여자와 그 미인과 노인은 꼭 네. 보호를 한다고. 네. 그래서 어린 자기가 아이와 자입으로- 미인과 노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와 미인과 이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인이란 단어에 계속 신경을 쓰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사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미인을 지킨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자신을 본인이? 지킨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 그만큼 미인을 스스로 네. 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 미인은 그래요? 송중기입니다. 어. 여기서 송혜교 필요 없다. 여기서 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송혜교는 이미 미인이고요. 네. 이미 뭐 송혜교는 여신이죠. 그 이제 늘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할 때마다 김수진 평론가님께서 여자 주연에 대해서 결례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불공정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영혼 없이 PC한 발언을 맺는 거를 너무 자주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여배우들한테는 리스펙트하는 심정으로 그게 기본에 깔려 있고요. 리스펙트와 러브는 다른 거니까요. 예. 하지만 저의 리스펙트를 받는 남배우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 대부분 굉장히 많던데 강동원, 유승호, 아니 그다음에 송중기 또 누구 있죠? 얼굴을 리스펙트하는 거죠. 아. 근데 연기력이나 뭐 이런 건 별로 리스펙트할 여지가 저는 없는데. 유승호 연기에 대해서도 저는 비난을 했잖아요. 아직 아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어찌 됐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꽃중기는 연기력까지 갖춰지고 있기 꽃인가요? 때문에. 어디 꽃인가요? 네. 미인 중기는 네. 어찌 됐건 드라마 자, 얘기를 좀 하죠. 그러게 이 드라마 너무 얘기를 확 나간데 일단 두 커플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 얘기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주요 한 축이고 네. 또 한 축은 진구 그리고 김지원 씨. 네. 둘 다 군인인 그 군 내 사내 커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늘 김은숙 작가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나라 신데렐라 드라마의 어떤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작가인데 처음으로 이제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 장르물을 들고 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번에 좀 어떤 이야기를 펼치려나. 그리고 이번에 또 공동 작업을 하는 작가가 또 있잖아요. 김원석 작가. 예, 그렇죠. 김원석 작가는 이제 그 시그널을 연출한 김원석 PD와는 다른 사람이죠. 네, 동명이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안이 이제 김원석 작가가 쓴 네, 네, 그렇죠. 그 재해 구조를 중심 소재로 한 드라마였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군인이 아니고 그냥 재해 구조였나요? 거기도 군인은 군인이 맞는데. 네, 군인은 군인이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제에다가 이게 네. 또 국방부 홍보를 받으면서 이제 군인에 대한 게 엄청나게 좀 홍보 네. 드라마처럼 강조가 되고 또 이제 그 김은숙 작가가 합류를 하면서 장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재난 현장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전쟁터에서 네. 연애하는 드라마. 사실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로맨스가 주축이고 그렇죠. 로맨스로 나머지는 치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그렇죠. 최고의 작가죠. 나머지는 오히려 곁다리로 들어갈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또 전문직을 맘먹고 쓰면은 굉장히 또 잘 쓰는 작가예요. 가령 이제 그 김은숙 작가 중에서 작품 중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뭐 온에어라든지 CTO 같은 작품들은 뭐 정치랑 로맨스를 좀 되게 잘 버무리고 온에어 같은 경우도 그 방송국 전문직의 이야기를 연애담이랑 굉장히 잘 버무린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김은숙 작가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묘한 괴리가 재밌어요. 이 드라마에서 또 재밌는 전문직을 지점이에요. 좀 특히 더 전문스러운 네. 그런 직종을 고르는 바람에 보통의 평소에 이제 김은숙 작가 드라마보다 더 특색이 더 강화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지점에서는 전문직 드라마라고 하지만 전문직을 다루는 태도가 점점 변화하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시티홀 같은 경우가 본인은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뷰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렇죠. 보통 기본적으로 뭐 평균 20%를 거의 다 넘었는데 김은숙 작가 작품은 이제 CTO를 유일하게 뭐 연인도 뭐 20대를 겨우 넘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제 CTO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률이 한 17%, 18% 여기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노희경 작가님이 그 시절에 시청률이 잘 나오면 그 정도가 나올 만한 어떤 시청률을 보시고는 아 대중은 이런 내용을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이후에 사실 어떤 지점에서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는 거에선 조금 좀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함부로 다루기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단 뭐 둘의 러브 스토리인데 네. 그거는 확실한데 중심축은 직업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 송중기가 맡은 유시진의 그렇죠. 직업이 오죽하면 송혜교는 아직도 송중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네. 하는 건지 늘 궁금해하는. 뭘 할지 모르는 베일에 감싼. 네, 그게 사실 드라마의 많은 개연성을 가려주는 말이기도 네, 해요. 네. 그 모르는 세계, 우리가 네. 모르는 세계. 특수부대, 알파 부대라고 지칭되는 그렇죠. 아주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네. 특수부대의 중대장으로 네, 나오고요. 신분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네. 네. 등장을 그리고 하고요. 이제 송혜교는 의사로 나오죠. 그렇죠. 원래는 실력이 나의 백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은 뒤에 백이 없이 열심히 수술실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교수 자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던 의사였는데 네. 그것이 좌절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뜬금없이 교수직을 자기의 재수 없는 라이벌이 나 바쁘니까 네가 좀 대신 좀 나가봐라고 해서 나갔던 TV 프로그램 땜빵으로 네. 말하자면 TV 닥터가 되면서 네. 이제 방송 그러면서 스타가 네, 되면서. 쇼닥터가 되면서 네. 그 미모와 그래서 거기로 뜨면서 이제 병원의 간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가려는 찰나에 병원의 이사장과 그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병원 이사장. 이거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네, 범죄자죠, 그렇죠. 범죄자. 범죄자죠. 네. 또 하필이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미생에서 굉장히 그렇죠. 정말 악역이었다. 뺀질뺀질한 사수로 정말 그 보는 이들의 혈압을 오르게 했던 태인호 씨가 네. 성대리. 성대리. 야,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잖아 했더니 미생의 그 성대리구나. 예, 그래서 야. 보면서 원래 타고난 얼굴이 그렇게까지 약한 얼굴이 아니신데 왜 지금 자꾸 저런 배역을 맡으시는 걸까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자네 오늘 나하고 이렇게 잤으면 좋겠다. 하룻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텔방을 잡아놓고 뭐 그렇게 그 위계로 밀어붙이는 성추행을 시도를 했는데 나는 이딴 거 안 할 테니까 꺼지셈이라고 했더니 그러셔 하면서 갑자기 그 듣도 보도 못한 해외에 네. 우려보고서 우르크라고 하는 네. 가상의 국가예요. 네, 일단 가상의 국가고 중앙아시아 어디쯤으로 이제 네, 뭐. 연상이 되는데 대충 이제 뭐 발틱 쪽에 있는 네, 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네. 그런 국가. 근데 그런 국가치고는 너무 풍광이 아름답죠. 이게 촬영은 그리스에서 다 했단 그러게요.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척박하고 네. 황무지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죠. 그림이 너무 좋아. 여기에서는 네. 그야말로 이제 좀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기 네. 때문에 아름다운 뭐 말 그대로 사실 가상의 국가를 잘 선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실제 나라였으면 이건 처음부터 성립되지도 못했을 드라마인데 네. 어디까지나 가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판타지다. 네. 그리고 송중기가 연기하는 군인도 아무리 이게 국방부 홍보 드라마라고 군인 정신을 빡세게 강조를 해봐야 저런 군인이 실제 어딨어라고 코웃음을 치게 되는 예, 그런 드라마인 거죠. 그리고 군 부대 이제 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군인들이 뭐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구보를 하는데 네. 몸들이 아주 왜 이렇게 좋아.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송중기가 이제 군복 입고 나왔을 때 네. 이상하게 좀 약간 체격이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남성미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네. 왠지 그래서 송중기는 남들은 다 몸이 좋은데 송중기만 너무 마른 거 아니야 했는데 송중기가 그 우통을 벗은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첫 회부터 나오죠. 오, 네. 운동 좀 했던데. 군대 가서 운동만 했나 봐. 엄청 노력했어요. 네. 예, 그 성혜교와의 멜로를 찍으려면은 네. 복근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송혜교는 일단 둘째 치고요. 김은숙 작가의 작품에는 네. 일단 남자 주인공의 샤워씬이나 상탈씬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송중기 씨가 제작 발표에서 한 얘기죠. 네. 송혜교 선배와 그 멜로를 찍는데 복근을 갖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체구가 작아서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체구는 작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지만은 옷장을 까면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임무에 넣어놔도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아주 멋지게 수행하는 군인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죠. 그렇죠. 굉장히 거의 능력 뭐, 있는 그렇죠. 특수부대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징역의 거인의 네. 그 누구죠? 가장 인기 많은 그 캐릭터? 여자 캐릭터. 아니요. 그 남자인데요. 키가 굉장히 작은데 그리고 소녀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력은 가장 강한.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 네. 특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뭐. 그 송중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성과 그 남성성의 경계를 어우르는 묘한 중성적인 매력이 사실 이 군인이라는 정말 그 여성들이 진저리를 치는 더군다나 이- 거의 군복 입고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네. 마초의 극단의 세계에 서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을 송중기처럼 남성성의 경계를 흐릴 만한 그런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심을 저격을 하는 거죠. 그 단지 이제 남성 시청자들은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요 밀리터리 고증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다 시작을 해서 네. 그 계속 그걸로 많이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야 모르죠. 어떤 데가 고증이 근데 틀렸는지. 이제 그 남자인 저는 이제 보면서 이 드라마는 정말 영리하게 네. 아니 이제 로맨스 멜로로 이제 그 여심을 이제 사로잡고 이제 이런 로맨스 멜로에 전통적으로 남자 시청자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가요?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이렇게 대다수가 막 이제 몰입해서 보진 않는데 거기에다가 적당히 액션씬을 항상 넣어요. 힘드니까 네. 무슨 작전을 나간다든지 뭐 액션씬을 항상 넣으면서 네. 남자 시청자들도 갑자기 TV 앞으로 확 네. 다가게 만드는 아. 절묘하게 시소를 잘 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만 제가 쓴 칼럼 밑에 이제 뭐 군대는 다녀왔냐, 네. 뭐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는데 제가 군 생활을 미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야. 우리 이승현 평론가도. 예,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뜨악했던 게 네. 성중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그 거죠? 저기 특수 작전 나가서 그렇죠. 거기에 같이 협업할 미군의 특수부대원 델타포스와 대장과 네. 같이 1대1로 싸우는 그렇죠. 장면을 얘기하는 다이다이 거죠. 뜨는 장면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연합 작전을 하는데 거기 모의 훈련을 하다가 한국군 사병이 하나가 부비 트랩을 건드리니까 갑자기 미군 델타포스의 대위가 너네 한국군은 뭐 가서 엄마랑 같이 훈련해라라고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칼을 던지고 그거를 보고 이 유시진 대가 나 이렇게 이러면은 이렇게 성적 엇나가는데 이러면서 그 칼을 뽑아서 또 이제 던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둘이 맞다이를 뜨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진구가 등장해서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특수부대원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믿고 목숨을 이렇게 맡겨도 되는 상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의 능력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서 대체 어느 나라 군대 이야기인 거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왜냐면 어느 이승환 날- 평론가가 네. 미군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네. 그런 경험이 없었군요. 미군이랑 한번 이렇게 1대1로 한번. 네. 거기가 그렇게 실전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부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델타포스는 굉장히 실전 아니 이승환 평론가가 이승환 평론가 델타포스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랬나요? 아니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뭐야 진짜. 근데 서로 간에 예. 일단은 적전 상황이기 때문에 적전 상황에서 훈련 중에 네. 어떤 칼을 던지는 행위가 그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장난삼아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은 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그렇죠. 논쟁 자체가 우스운 거죠. 여성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승환 평론가 왜 말이 됐냐. 저런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다른 시청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유시진 대위가 미군하고 맞다이를 떠도 그 거구에 미군하고 싸워도 그렇죠. 뭐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고 대단한 능력의 뭐 소유자다.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게 말 그대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특전사기 때문에 특전사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장면이 아니라 그건 그냥 송중기가 멋있으라고 만든 장면이에요. 아니 근데 송중기의 멋있음을 보여주기 송중기와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를 우리나라 군인의 어떤 국방부가 홍보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내심 송중기가 활약을 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뭔가 감동하겠지. 우리나라 특전사들도 저런 줄 알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시청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괴리만 느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군 특전사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군대를 깎아내려야 그것이 어떤 이 자부심이 채워진다라는 건 저는 그거 되게 건강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네, 뭐 지적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네. 저는 이런 거에 또 그 악플을 다는 네. 그런 심리까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악플 뭐 군대 안 갔다 왔냐. 심지어는 이 작가들도 둘 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렇게 모르는 거다. 뭐 김원석 작가가 미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악플이 달린다고 해요. 여자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그런 고증이다 이런 게 철저했으면 장르가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됐겠죠.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아예 참여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이 실제 뭐 작전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장면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관대하게 봅니다. 그냥 이거 뭐 말 그대로 그냥 이 주인공을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네.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정말 판타지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우리나라 보는데 특전사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뭐 최고 수준이다. 그게 뭐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 만들어진 송중기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별그대의 도민중 같은 캐릭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 남주들이 로맨스의 남주들이 이제 그 꽃미남 재벌 2세에서 싸가지 없는 재벌 2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별그대의 도민준 갑자기 조선시대의 그 매너와 선비정신을 지닌 캐릭터 근데 거기에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서 이거는 정말 그 너무나 여성들에게 또 매너도 잘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를 받은 거거든요. 매너를 잘 지키죠. 저는 도민준 씨요? 사실 그렇죠. 아니 네. 유시진 유시진 대위가 대위. 유시진 대회요? 네. 적어도 존댓말을 쓰잖아요, 끝까지. 아니, 남자 일단은 존댓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오.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군인이 민간인한테 얘기할 때는 원래 존댓말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도 그런 현실적인 군인이기 때문에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송중기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 거예요. 대부분의 멘트가 송중기 씨의 육신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누가 들어도 불쾌할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김은숙 작가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김은숙 작가가 남자 주인공을 굉장히 신격화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작가고 예전에 굉장히 마초적인 작가예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파리의 연인에서 가자 애기야 뭐 이런 대사. 아니,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랑 가자 애기랑 굉장히 다르군요. 달라요. 그렇죠. 가자 얘기하는 그 집에서 딸내미한테 해주시고요. 아 정말 연애할 때 그런 데서 정말 안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정말 늘 팩트가 크게 틀린 건 없는데 미묘한 한 끗 차이로 네. 근데 원래 김은숙 작가가 굉장히 마초적인 약간 작가예요. 그런 대사를 좀 많이 쓰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보면서 이렇게 그 계속 갑갑해하는 거죠. 그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히나 이 드라마의 열풍을 보면서 좋게 보는 남자 시청자들 중에는 저런 말이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착각인 거죠. 되겠구나. 그 사람이 착각인 그래서 거죠. 예. 이게 명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정말 어떤 훌륭한 펀치라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송중기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드라마를 보고 연애를 배우면 아주 큰일 나겠네요. 안 돼요. 이게 송중기니까 용서되는 것들을 그거는 송중기도 되고 나도 되겠지 하면서 했다가 그거는 매드맥스 보고 운전을 배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참여를 그거는. 연기하는 전쟁보다 더한.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김은숙만의 장르인데요. 굉장히 그 김은숙의 그 뭐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에도 나름대로 그 특유의 뭐 병맛이랄까 하는 네. 거에 중독되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듯이 김은숙 작가도 알아요. 자신이 이게 굉장히 오글거리고 유치하고 그렇다라는 걸 알지만 그 맛에 보는 거죠. 네. 그거를 적어도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작가는 김은숙밖에 없거든요. 야, 이 오죽했으면 특히
이제 기혼 여성들이 특히 이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네. 엄청나다고 해갖고 바로 뭐 주부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아파트 이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난리가 나갖고 이 드라마 할 때는 그러니까 김은숙 네. 작가의 작품들이 원래 아줌마 팬들이 오. 훨씬 더 젊은 여성들보다 아줌마 팬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김은숙 작가의 그 남주인공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남편과 비교해 보면 네, 굉장히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가부장으로 우리가 숭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상향을 똘똘 뭉쳐놓은 거기에 얼굴은 송중기야 이런 거를 이제 사실 기혼 여성들 특히 이제 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은 현실에서 그런 가부장을 전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게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부장의 어떤 미덕 이상형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집에 있는 놈도 가부장인 건 미안 같은데 그렇죠. 적어도 능력 있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럼. 그러니까 뭔가 케어해준다라는 심지어 집에 있는 애는 죄송합니다. 집에 저는 있는 애가 애는. 없어요 집에. 네, 그 집에 남편이라고 있는 네. 작자는 보통 여자들은 남편을 애로 생각하는군요. 네. 그건 맞네. 제 생각에는 애가 아니라 놈이라고 나오시려다 머릿속에서 애로 그렇죠. 갑자기 바꾸신 것 같은데. 작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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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를 해주기는커녕 이제 케어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로맨스의 어떤 기본에는 이게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서사이긴 하지만 그 가부장적 서사 이전에 여성들이 정신 분석학적으로 늘 이렇게 케어해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 보살핌을 이제 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계속 축적돼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로맨스의 어떤 여주인공을 보호해주는 남성에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페미니스트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적인 거죠. 정신 분석학적인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태양의 후예가 이전의 김은숙 작가의 작품하고 좀 다른 지점을 꼽자면은 아까 김선임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까지는 그 보호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남자가 압도적인 갑이에요. 그러니까 재력이 엄청나거나 능력이 엄청나거나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게 아닌 경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프라의 연인 정도? 프라의 연인은 이제 그 뭐 평강공주와 온달의 모티브를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네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김은숙 작가 중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게 여기는 오히려 그 남주와 여자의 전통적인 롤이 역전이 돼 있어요. 여자 주인공들이 남주의 롤을 맡고 그 여자 주인공이 갑이에요. 남자 주인공들이 이제 계약하자고 매달리고 여자 주인공이 그래 뭐 생각해보지 뭐 그러면서 결국 계약은 여주인공들이 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어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그 이승현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여주인공의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인물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남주도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에 휘둘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뭘 하는지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을인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을과 을로 만났는데 하지만 보호의 극단을 보여줘요. 네. 군인이거든.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서 어떤 내가 절벽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면에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살려주는. 그러니까 심지어 별그대에서 그 도민준이 그 그러니까 전지현을 절벽에 그 차가 매달렸을 때 살려주는 장면하고 유사한 장면까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좀 비슷하네요. 네. 이제 도민준 캐릭터랑 비슷한 거죠. 네. 도민준 캐릭터가 그 뭔가 그 요즘 남성 그 싸가지 없는 말투, 뭐 차도남의 가면을 쓰고 정말 그 폭력적인 말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로맨스의 남성 성과는 좀 달리 선비 말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 신선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군인 말투이긴 하지만 현실의 그런 군인 말투와는 좀 다르게 오글거리는 그런 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존대의 영역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그런 말투 자체가 주는 매력 때문에 네. 이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단아까 말투가 가령 뭐 오늘 그 여자분들끼리 네. 채팅 나누는데 오늘 야근이어서 유시진 대위를 만날 수 없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단아까가 너무 그 좀 희화화되고 좀 네.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선긋기에 되게 좋은 말투거든요. 선을 되게 명확하게 긋기에도 되게 좋은 말투예요. 뭐 그렇죠.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네. 야,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유시진 대위의 매력에 빠져서 네. 중국인가요? 저는 부부싸움도 했다는데 네. 뭐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나요? 많이 하죠. 아니 네. 중국에서는 누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네. 남편이 막 꽃도 준비하고 음식도 막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네. 파티를 딱 준비했는데 부인이 와서 그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드라마만 계속 보고 태양의 후예만 계속 보고 있어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거기서 자기가 그래서 네.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놈이길래 내가 보자 딱 보더니 자기도 송중기 매력에 빠져갖고 사진관에 가서 네. 송중기처럼 나도 나오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네. 잡혀갔다는 이게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해외 토픽 비슷하게. 근데 네. 참 그게 난동을 부린다고 안 들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헤어컷 할 때 미장원 가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손님 네. 이건 송중기고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례를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게 상징적인 게 아까도 왜 사전 제작하면서 중국에 동시에 방영되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게 그 한국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강제로 완전 사전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전 제작이 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드라마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제작을 네, 대부분 하고 사전 있어요. 심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예. 먹기로. 이게 보통 중국은 이제 심의를 거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걸 나중에 중국에 팔아봤자 어차피 뭐 토도우나 뭐 이런데 이제 불법 다운로드, 어, 불법 복제로 네. 다 보죠. 거의 몇 시간 안에 바로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아봤자 얼마 돈이 안 남고 그러니까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뭐하러 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심의를 이렇게 일정 맞춰달라. 그래서 이게 쫑파티를 작년 12월에 했다 그러죠. 네, 이미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태양의 후예가 엄청나게 별 그대로 오히려 능가하는 굉장히 역대급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네. 상대적으로 화제성은 그 시청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뭔가 이렇게 진짜 화제성 하면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촬영장 스포가 뜨고 거기에 뭐 구름 같은 네네. 구경 인파가 몰려들었다. 네네. 뭐 그래서 뭐 촬영이 중단되어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예. 쏟아져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라인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어. 거를 계속 그렇죠. 집필 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 지연 배우 우리는. 주원 뭐 10시간 링겔 투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나와줘야 여론에 따라서 되는데 줄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렇죠. 여지를 남겨두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걸 좋아하는데 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다 찍었어. 둘이 운명 잘 네. 되겠죠, 송중기. 심지어 다시 편집도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심의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예.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좀 이게 중국 자본에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건 좀 씁쓸하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드라마 제작에 약간 다음 챕터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강하게 그렇죠. 들어요. 한 획을 그은 거죠. 이미 그 뭐 이 이후에도 태양의 후예 이후에도 이제 100% 사전 제작을 목표로 지금 중국과의 동시 방영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줄줄이 KBS에서 대기 중인데,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가 그 첫 포문을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런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송송 커플에 대해서만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송송 커플보다도 네, 진구와 김지원, 네. 그러니까 극중 서대영 상사와 네. 윤명주 중이죠. 뭐 보통 이렇게 네. 뭐 서브 커플이라고 역대급 서브 커플 뭐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커플이 더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더 김은숙 이제 작가의 네. 팬들이 또 김은숙 작가의 로맨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서브 커플이지만 메인 커플 못지않게 김은숙 작가는 삼각관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 명확하게 이렇게 둘씩 이렇게 뭐 쌍으로 이미 커플을 지정을 해서 서브 캐릭터도 명확하게 이제 굉장히 강렬한 개성을 주고 네. 그들의 로맨스도 분량에 상관없이 굉장히 쫄깃하게 잘 그리거든요. 그렇죠. 일단 신분, 네. 이 신분이 약간 부사관과 장교와의 어떤 그런 장군의 격차. 딸과 그리고 더군다나 장군의 딸이고. 네. 네. 네, 그렇지. 또 그냥 리얼리티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요.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고등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계급이 너무 안 올라가서 네. 그런 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 근데 보통 그 정도까지인데 별이 하나 더 안 늘면 이제 퇴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단 그 윤명주 중위의 아버지.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외압을 행사하실 수 없는 자리에 가시거나 아니면 더 거대한 외압을 네. 행사하시는 자리에 가시거나 양단간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아버지도 그렇고 뭐 윤명주 대회도 그렇게 중위- 장군의 예. 딸이고 지금
중위 아닌가요? 30대 초반이면 중위. 예, 뭐 계급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송중기도 그럼요.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정도 경력이 있는데 아직 저 위치면은 고문관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그 계급이 조금 더 현실이 반영이 됐으면은 이 로맨스는 더 슬퍼질 뻔했죠. 점점 닿을 수 없는 구조거든. 네. 그렇죠. 저는 그 윤명주 중위의 그 네. 남자 보는 눈 이것도 네.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유시진 대위는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서 싫다. 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들. 네, 뭐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진구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거죠. 송중기 씨 옆에 있으니까 선이 굉장히 굵고 남성다워 보이는 거지. 진구 씨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선이 곱고 가는 사람이 아니냐 물어보면은 진구 씨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기생 오라비 스타일이다. 아니, 꾸미기에 따라서 저는 기생오라비라는 네.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전국의 윤명주 중위가 어디서 썼다니까 예. 그런 표현을. 네. 네. 아니 뭐 진구도 꽃미남 스타일이죠. 근데 여태까지 맡아온 역할들이 늘 좀 거칠고 그렇죠. 남성적인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는 것 좀 같아요. 더 드라마에서도 선이 굵은 군인의 네. 네. 그렇죠. 이미지에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연평해전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계속 참고 네. 인내하고 속 마음을 이제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는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시대의 참군인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김은숙 드라마, 그러니까 김은숙의 로맨스에서 메인 커플과 서브 커플의 로맨스는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유리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런 네.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송송 커플로 이제만 시작하는 그런 단계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별을 하고 피치포타 사정으로 이별을 하고 그 이후에도 미련이 남아서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뭐 송송 커플도 앞으로 뭐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상반된 모습도 뭐 보여주면서 네. 예,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로맨스를 보여주면서도 서로 또 교차 지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김은수 로맨스의 뭐 흥행 포인트인 거죠. 네. 이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뭐 이승환 평론가가 글을 쓰고 네. 이제 황진미 평론가도 그런 글을 썼는데 네. 약간 분명히 좀 불편해하거나 그렇죠. 좀 네.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뭐 이승환 평론가도 예를 들었었나요? 그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태극기에 경례하는 장면. 아, 예, 저는 그 장면은 그냥 네. 따로 예를 들지 않았고요. 너무 많은 곳에서 이미 지적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황진미 평론가는 이 네. 드라마에서 어떤 군국주의의 냄새가 난다. 네. 제국주의적인 이런 시각이 반영된 예. 거 아니냐. 네. 서브 임페리얼리즘이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다. 다들 이제 재미와 어떤 그 송중기의 미모와 네. 아름다운 로맨스와 네. 또 멋있는 경관에 그 취해서 이 드라마가 좀 퍼뜨릴 수 있는 약간 위험성 같은 네. 거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좀 경고를 그러니까 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네.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드라마가 1차적으로 직접적인 대사들 인물들의 직접적인 일단 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 황진미 평론가가 고정하는 지점에 있는 그 명확한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직설적으로 내뱉는 그런 홍보성이 다분한 그런 대사에 비해서 네. 실제적으로 인물들의 뭐 행동이나 고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약간 피상적이고 네. 어설프고 이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그 국군 홍보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해서 성공한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내에서 네. 원래 평상시에 하던 임무를 하는 장면이 나왔으면은 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덜했을 네. 텐데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네. 막 우리가 평소에 실제로 지금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좀 임무를 과하게 키워놨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합동 구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 아프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그런 아프간 합동 구조 작전에 우리 군이 굳이 가야 되는 건지에 네. 대한 그 파병인데 말하자면 전장 그러니까 지역에.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액션 씬이 이제 북한 그렇죠. 그것도 군하고 좀 대치하는 그런 논란의- 장면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그 뭐
국방부의 입김이 좀 들어간 듯한 자기적인 냄새가 사실은 나죠. 전체적인 드라마의 색깔이 정말 안 어울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 액션 씬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뭐 전쟁 액션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뭐 리얼리티가 있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액션으로 소비하는 전쟁 영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그 똑같이 재현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클리셰적인 장면들이 이 드라마가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오히려 괴리를 이루는 게 아닌가 저는 계속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말하자면은 사실은 어떤 군인의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만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군대 이미지는 많이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렇죠. 있고 그런지를 다 아는데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잔다. 네, 이런 거 다 그럼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죠. 뭐랄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그 너무 완벽한 슈퍼군인을 그렇죠. 이게 약간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 캡틴 아메리카 한국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드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그런 영웅상이 너무나 클리셰적인 그런 장면과 이런 행동들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약간 그 묘한 불일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작가가 완벽하게 녹아들어온 군인 정신에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써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가령 뭐 아프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파병을 해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미군을 네.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네. 그 생각거리는 전혀 건너뛰고 그렇죠. 사실 파병에 네.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네. 예전에.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간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종류의 파병이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파병이 되어 있는 아크 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뭐 유엔 평화 유지군의 일환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식으로 너무나 이렇게 진지하고 각을 잡고 비판하기에는 너무 이 드라마가 거기에 별로 영혼이 없어. 그 부분을 별로 고민을 전혀 안 한 거죠, 사실은. 미화하거나 이거를 옹호하려는 진정성, 영혼이 별로 없어. 안 느껴져 이 근데 드라마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최근에 했던 설문조사는 이게 드라마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서도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해외 파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드라마의 영향일까요? 드라마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이 드라마는 사실은 네. 고민을 안 하고 네.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왠지 주인공을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네. 썼을 거라고 보는데 뭐 군국주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아니, 드라마의 근데 영향 국방부는 때문에 그거를 의도를 했겠죠. 국방부는 의도를 했겠죠. 네. 강하게 노력했죠 국방부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무비판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래 해외 파병 굿 군인 굿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무의식 중에 어떤 되게 해외 파병의 좋은 이미지들만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군인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사실 그 뒤에 있는 약간 여러 가지 모순이라거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 춘향으로 이제 파병을 해야 됐던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어야 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비판조차 사실은 저도 이건 드라마이니까 드라마로 보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옹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모순을 이 드라마가 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 드라마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거를 뭐 좀 정말 미화하냐, 옹호하냐, 뭐 이런 거는 그리고 아니라는 정말 거죠. 황진미 평론가가 말하듯이 그런 그런 제국주의적인 세계관을 정말 바탕에 열심히 그걸 홍보하고 있느냐 이런 네. 거는 저는 좀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드라마가 그거를 의도했다면 저는 좀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보는 사람은 그냥 판타지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네. 한편으로는 좀 무의식적으로라도 저기에 대해서 좀 그냥 나도 모르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진 않을지는 그래도 좀 경계하면서 볼 그렇죠. 필요도 예,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경계의 목소리는 분명히 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 사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지점은 이제 뭐 제가 그래서도 언급했지만
기분이 초콜릿 장면이 정말 제일 불편했었는데 그 장면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막 군국주의 막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봤는데도 네. 그 장면 왠지 되게 불편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선의와 멋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물론 가상 국가하고 뭐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네. 난민 꼬마 아이들 혹은 이제 그 빈민 꼬마 아이들을 소비하고 착취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 가장 잊고 싶어 했던 기억 근데 저는 그게 굳이 한국인까지 안 가도 이 드라마에서 사실 가장 비판하고 싶은 점도 그 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인의 어떤 국뽕 이래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인물들 주인공을 멋있게 띄우기 위해서 특히 이제 송혜교가 담당하고 있는 그 재난 현장에 구조하는 그 모습에서 사실은 가장 우월감이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국뽕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 주인공들을 우월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난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네.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참사마저도 인물들의 뭔가 그 특히 이제 온유가 맡은 그 캐릭터가 거기서 실수를 해서 한 인물의 사망으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주요 인물들의 눈물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자꾸자꾸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다뤘던 소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가볍게 다뤄도 되는 직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재벌을 어떻게 묘사하든 우리가 알게 뭐예요. 사실은 상속자들도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 평론가들에 의해서 시청률은 성공했지만 김문수 작가 작품 중에서는 신사의 품격과 함께 가장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예. 이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이승현 평론가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태양의 후예는 정말 호평을 보내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좀 욕을 처먹더라도 이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좀 허수아비처럼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썼는데 이틀 전에 황진민 평론가님께서 쓰셨다는 걸 미리 안 쓰면 안 썼겠지 나도. 왜? 허수아비 하나보단 둘은 내야지. 그래서 덜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시청자층도 그 열광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이 드라마가 허술하고 유치하고 오글거리고 너무나 주인공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 재난 현장을 배경으로만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그 시청률의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청자들이 더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해요.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뭐 커뮤니티 같은 게시판만 봐도 그 조롱하는 그러면서도 송중기 눈물 그렇죠.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송중기 그렇죠. 그 결론이 늘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송중기 배우에 대해서 아무 유감 없어요. 정말 그 성수에서 정말 얼마나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늘 기승전 그리고 그러니까 제글을 본 제 주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걸 무얼 얘기하는지 다 알겠고 공감하고 그래 구구절절 맞는데 근데 송중기가 나오고 살아 있고 근데 심지어 제복을 입었는데 말을 하네. 그 결론인데 네. 그렇죠. 거기에 제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포인트라는 네. 것만 서로 인정을 하면 그런 걸 서로 염두에 네. 두면서 네. 그렇죠. 이런 네. 시각도 있고 예, 저는 네. 군함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 배우들의 우리가 미모만 찬양을 했는데 네. 송중기를 찬양할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 미모에 가려진 연기력. 연기력. 사실 김문수 작가는 정말 그 오글거리는 대사, 아까 그 애기야 가자처럼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연기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 박신양 씨나 뭐 현빈 씨나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배우들을 보면은 굉장히 대사를 그 자기만의 캐릭터에 딱 입혀서 그리고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백하게 대사를 치거든요. 오글거리는 그 대사를 뭐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런 대사를 정말 표정 하나 바꾸지 네. 않고 정말 담백하게 치거든요. 밥 먹었니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매력 포인트인데 송중기가 그걸 굉장히 잘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송혜교 씨가
여자들도 제복 판타지 있어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바로 제가 군인이 된 이유죠. 이러면서 받아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그 느물거리는 전형적인 네. 느끼한 이 멘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멘트인데 일반적인 군인이 그런 얘기 했으면 난리 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동영상이었으면은 썩어가고 있는 제 표정을만 사람들 보셨을 건데 저는 차마 그 대사를 입에 올리는 것도 지금 너무 상상만으로도 힘들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태양의 후예를 보긴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볼 수 있었던 건 그 느물거리는 대사를 그 송중기 씨가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담백하게 쳐주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실은 제가 뭐 이 드라마를 그 많이 여기서 옹호를 했지만 사실은 저만큼 괴롭게 보고 있는 시청자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송중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어. 정말 괴롭거든요. 약간- 그 말투 자체가 너무나 그 군인 정말 적응 안 되거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정 때문에 같이 사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김훈 작가를 저는 원래 좋아해요. 약간 미운정도 들었고 그 전 뭐 온에어 시티홀 거기까지 굉장한 팬이었다가 신사의 품격 때 그 굉장히 까는 기사를 하나 네. 가로 썼다가 악플을 또 엄청 시달렸나요? 그렇죠. 저도 악플에? 이세영 평론가처럼 네. 많이 여기에 시달렸고요. 상속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연타로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태양의 후예도 사실은 그렇게 큰 발전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냥 그 김은숙만이 그래도 우리나라 그 드라마 시장에서 김은숙만이 또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여전히 좀 그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점은 네. 저는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6회까지 방송이 됐죠. 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6회까지 돼서 지금 이제 재난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네. 뭔가 이제 재난 드라마로 약간 장르를 탈바꿈하는 듯한 네, 분위기예요. 원래 이 드라마가 표방했던 네. 재난 멜로. 네. 그래서 이제 송중기가 그 구조 현장에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간조차도 그동안 그 송혜교가 계속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송중기에 대한. 굉장히 끌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각성에 그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용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야, 이 남녀 둘을 맺어주기 위해서 네. 지진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예. 대참사를 네. 일으킨다는 그리고 게 좀 야속하네 진짜. 그렇죠. 이게 좀. 그리고 이 어떤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수가 동원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단순하게 재난 구조 드라마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이제 그 재난 현장에 뭔가 그 무기밀매 범죄 갱단과, 현장에 뭔가 있죠. 그렇죠. 연루된. 네. 깽단이 하나 네. 있어서요. 네. 예, 조재현 배우도 이제 좀 악역이나 깡패가 아닌 다른 역을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배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너 씨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전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이제는 좀 네. 악역이 아닌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수 작가가 또 배우들은 굉장히 귀신같이 써요. 하물며 굉장히 작은 캐릭터를 맡는 배우들도 저 역을 맡기는 너무 아까울 정도의 배우들을 서슴없이 써요. 네. 이거는 김은숙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작가만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인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어딘가 한국인처럼 생긴 미국인 배우죠.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맥기니스 그 우리에게는 컬런 스티브로 처음에 알려져서 굉장히 주목받는 배우였으나 점점 이제 뭔가 악역 전문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슬프네요. 앞으로 하여튼 예. 좀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네.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그렇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한국의 뭐 귀연이풍의 인터넷 소설풍의 로맨스와 헐리우드 네. 규모의 뭐 네. 블록버스터급 서사를 네. 넘나드는 네. 그런 짬뽕 드라마가 네.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속 그래도 결론은 송중기겠죠. 장르는 이게 송중기. 그 시청률이 어디까지 네. 치솟을지도 좀 관심사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그 돌풍을 일으킬지 이미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네. 어디까지 더 치솟아 오를지 그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네. 그 거의 오늘 그 결론은 약간 송중기는 버킹엄이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근데 뭐 장르가 송중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송중기만의 힘도 있지만은 네. 김윤수 작가가 워낙 남주 캐릭터에 올인하는 작가예요. 네. 그래서 여배우 여주 캐릭터는 정말 그 존재감이 송혜교급의 존재감이 아니면 네. 거기에서 못 버텨요. 음. 묻히거나 이러는데 또 캐스팅을 굉장히 귀신같이 하죠. 김윤수 작가는. 예. 여배우들도 여태까지 여주인공을 맡은 여배우들도 다 쟁쟁한 배우들이었거든요. 그 송교 씨가 최근 몇 년간 또 되게 진지한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영화든 그 드라마든 그렇게 쌓아 올려서 입증해내고 그 세상 앞에 증거한 연기력을 가지고 지금 이 김은숙 드라마의 여주를 네. 버텨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송혜교 씨가 맡은 강모연이라는 네. 이 의사의 캐릭터도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모든 캐릭터가 네. 다 매력 있게는 그려요. 본인이 실력도 있고 네. 책임감도 있고 네. 뭔가 그 팀을 굉장히 잘 이끌면서 말하자면 유시진 대위 그 특공 부대를 이끄는 유시진 대위 못지않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또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 그 재난 현장에서 잘 이끌고 그 현장을 잘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당당한 오. 여자 주인공 캐릭터, 네. 좀 강한 여성 캐릭터도 네. 굉장히 잘 쓰는 작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주인공이 갖고 있는 너무나 그 이상적인 어떤 가부장의 그 송중기한테 안 아우라가 너무 작가의 관심이 어. 일단은 모든 게 여기 왜냐하면 이런 장르에서는 남주에 올인을 해야 네.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 영악하게 잘 알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송중기 씨의 육신을 볼 때마다 약간 그 다비드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비드상이 왜 떡대가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체구가 되게 작은데 오밀조밀하게 근육이 잘 붙어 있고 그렇죠. 근데 되게 아름다운 선이 빠지는 그래서 그런 여기서 느낌을 19금 발언이 나올 것 같지만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비드상은 홀딱 벗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비드상의 아니요. 얼굴은 송중기인 아니요. 걸 상상하셨군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어찌됐건, 예. 예, 그래, 계속 말씀하시죠. 네. 다비드상.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서 어떤 강모현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데렐라 드라마가 아니라 캔디렐라 드라마를 굉장히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되게 주체적이고 어떤 외로워도 슬프도 안 우는 여주인공을 보여주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캔디렐라에게 감정을 이입한 여성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조각상 같은 남자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김은숙 드라마의 멜로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엔 다비드상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김은숙 작가 최초로 백마탄 왕자의 공식을 깨뜨렸다 이랬는데 한참 잘못 본 거죠. 기존의 백마탄 왕자에다가 그 도민준의 슈퍼파워까지 겸비한 더 강한 네. 영웅 캐릭터가 왔는데. 슈퍼히어로 중에 슈퍼히어로가 됐어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이제 흑표탄 왕자 쭉 이런 거죠. 그렇죠. 수송기탄 왕자. 네. 이런. 재벌 2세만 아닐 뿐이지. 예. 예, 일단은 얼굴이 송중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 송중기가 버킹검이라는 얘기인가요? 했을 때 우리 셋만 웃고 바깥에 유PD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그 양복 브랜드 중에 버킹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 하는 광고가 있었어서 예, 굉장히 예.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식이 좀 있어서요. 아니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왠지 우리 모르는 분들 분명히 계셔요. 인싸족 예. 분들이 네. 저 연령대가 좀 비슷한 알 분들이 거야. 많아요. 알 거야. 분명히 젊은 분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네. 어찌됐거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네, 또. 그래서 또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간다 싶으면 이승환 평론가 가차없이 또 죽비를 좀 날려주시고. 전 이미 평생 먹으려고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어쨌든 철저히 로맨스의 네.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맨스가 조금만 진전이 잘 안 된다거나 이래도 저는 그 가차없이 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언제나 제가 이 드라마에서 어떤 황진민 평론가는 아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지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이렇게 도구화하는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했지만 또 김은숙 작가의 멜로가 가진 어떤 그 엄청난 마초성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보면서도 이 드라마가 잘 되고 뭐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부터 잘 되길 바라면서도 데이비드 맥기니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네. 늘 우리가 조금 한 뼘 더 들어가서 비판적으로 보고 주의해야 될 건 좀 주의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네. 뭐 그런 게 저의 어떤 주장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 평론가의 변은 네, 여기서 여러분 악플 좀 그만 들어. 나 하나 정도는 안 좋게 볼 수도 네. 있잖아요. 저 군대 다녀왔고요. 아니 안 좋게 보는 사람 많다니까요. 저 예비군도 끝났어요, 여러분. 네. 다음에 저 이승환 평론가 예전에 군복 입고 한번 잉여사랑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또 군복을 입고 저 이제 군복 안 맞아요 이제. 제복 판타지에 한번 도전을 하면서 판타지도 이게 핏이 맞아야 판타지지 이게. 네. 판타지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네. 또 그런 걸 원하는 수요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소비되고 싶지 않고요. 네, 아무튼 예, 뭐 앞으로 이게 몇 화가 남았죠? 20부작이죠. 20부작 이거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 뭐 뽕을 뽑으려면 20부작은 돼야 되고. 네. 네, 저희가 뭐. 또 보면서 또 다른 할 이야기가 있거나 네. 또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싶을 때는 네. AS 토크가 아니라 한 번 더 다룰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네. 6회만 봐선 몰라요. 이게 한국 드라마는 사실 4회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이제 100% 사전 제작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좀 할 말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다 같이 태양의 후예 지켜봐 주시고요. 네. 뭐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태양의 후예 보면서 나는 이런 건 좋다. 아니면 이런 건 나도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잉여사롱 페북 페이지나 아니면 팟빵에도 댓글 다는 란이 있어요. 네. 거기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또 대댓글을 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이번 주도 태양의 후예 한번 본방사수하면서 이제 내가 본방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IPTV로 보면 안 돼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네. 이제 약속을 드리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지만 단결. 하지 말라고.